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4월 20일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와 종목 말씀드리는 가치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2시 정도 돼 있고요. 현재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좀 상승 중에 있어요. 1.64% 정도 상승이고, 이 정도로만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하루 정도 더 반도체 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하이닉스, 원익 IPS, 해성 DS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신다면은 해성 DS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 좀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좀 돌파할지 요걸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수 관점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보진 않고 있고, 저는 짧게 노리신다면은 원익 IPS와 해성 DS 정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4중 쓰나미 글로벌 식량 생태계 붕괴 초일기. 지금 이 식량 관련, 곡물 관련, 비료 관련 뉴스는 뭐 매일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런 뉴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이쪽 테마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밀부터 옥수수, 설탕, 면화 다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고, 지금 농업현물 지수 보시면은 2020년 5월 달서부터 지금 현재 4월 달까지 한 2배 이상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인데, 저는 이번 주 정도에서는 이쪽 테마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좀 이쪽 테마를 보시되, 자리들이 너무 높아서 아예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인사료가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분봉상 보시면은 조정폭도 좀 크고 대장주인데, 상한가 이후에 조정폭도 크고, 물론 좀 반등해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이 상승 시작했던 자리에서부터 벌써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쪽 테마에서는 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다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사료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로는 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상한가, 시간 외로 상한가를 못 박았는데, 어쨌든 시간 외로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할 텐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욕심을 내서 먹을기보다는 이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 내가 투자 대비 뭐 3% 5% 노릴 수는 있겠지만, 3%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은 뭐 10% 15% 손절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도 오늘 장에서 상승했고, 이지홀딩스는 시간 외로 이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이지홀딩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 내용 보시면 이지홀딩스는 미국 축산업체 퍼스트 맥네스를 100% 인수합병했던 사실이 좀 부각이 됐다. 이 뉴스는 이미 좀 예전에 나왔었던 건데, 오늘 좀 다시 요 이슈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지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지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지홀딩스가 대장이 될 수 있고, 이지바이오가 좀 밀릴 수 있는데, 이지홀딩스가 못 간 거는 아무래도 시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지바이오에 비해서 이지홀딩스가 시총이 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500억과 3,600억 큰 차이는 없는데, 시총 차이에 의해서 이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 대한제당,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대주산업, 대주산업도 시간 외로 한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료 쪽과 식량 쪽 대장주가 먼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대장주가 10% 올랐다가 뭐 한 3% 빠지면은 2등주, 3등주는 고점 대비 뭐 5%, 6%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장중에 대응 되시는 분들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제 기준으로는 일단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이후에 시가 지지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분봉상 이평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뭐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따라가셔서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시가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지지하는 구간을 보고 여기서처럼 이평선 정배열 되는 구간에서 반등할 때 다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지는 거를 그냥 밑에서 잡으시면은 반등한다고 밑에서 무조건 물타기 하시면은 결국에는 큰 손실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형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빠질 때 잡는 게 아니고요. 빠지고 나서 지지하는 구간 확인하신 이후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딱히 지지가 안 되고 그냥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요, 쌍용차 관련 이슈인데요. 뭐 이거는 오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뭐 알고 계실 내용인데, 역시나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장도 볼만한 테마고요. 종목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 설명만 좀 드릴게요. 오늘 쌍방울과 광림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KG스틸은 상한가를 급등은 안 나왔고 장중에 좀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쌍방울과 광림 상한가기 때문에 물론 갭상승으로 뜰 겁니다.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쌍방울과 광림이 조정을 좀 세게 받는다,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달고 요 캔들처럼 갭상승한 이후에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음봉으로 마감해서 쭉 밀린다면은 상대적으로 KG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쌍용차가 올라갔을 때 이거를 디커플링 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쌍방울하고 광림이 좀 상승했었을 때 KG 스틸이 좀 밀린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지지선 자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격대가 좀 애매하다면은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면은 17,000원 자리, 그리고 요 구간에서 18,000원 구간,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구간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 후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림이나 쌍방울은 위쪽에 일봉상 보시면 이제 저항대가 좀 있을 겁니다. 저항대가 거의 한 3,300원 뭐 이 정도 있을 텐데, 요런 자리들을 돌파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 전환 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갭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하신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오는 구간 시가라든지 뭐 전일 종가 요런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패턴들은 잘 아실 거고요. 만약에 이런 매매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쌍용차 관련 쪽은 좀 건들진 않고 그냥 관망만 할 예정이에요. 하게 된다면 이제 KG 스틸, 쌍방울과 광림이 조정을 받았을 때 KG 스틸 쪽을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한다, 보급의 속도를 낸다 기사가 있습니다. 뭐 오늘 나왔었던, 아침에도 나왔었던 뉴스인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가 최근에 올랐었던 게 LG 헬로비전이죠. LG전자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한다 해서 관련주로 LG 헬로비전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 상한가 갔었던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고 있네요. 잘 해주고 있어서 아마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계속 양봉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2시 이후로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LG 헬로비전 하나만 좀 볼 텐데, 그 외에 다른 충전소 관련주로는 디스플레이과 아모센스가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아모센스가 이따 LG 헬로비전 상승했었던 날 같이 좀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등주로는 이제 아모센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등주로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 테마가 강하게 가려면 LG 헬로비전이 급등이 나왔을 때 아모센스와 디스플레이텍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LG 헬로비전만 강하게 간다면 이건 강한 테마는 아니고요.
2등주와 3등주가 어느 정도 뒤따라오는 게 비슷하게는 가야지 강한 테마다. 자금이 이쪽 테마로 몰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하시더라도 항상 2등주, 3등주는 같이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지지에는 직전 상한가 부근이 지지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6,700원 정도 계속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 7,000원에서 7,100원 정도 요런 구간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겠네요. 상승이 나온다면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전일 상한가 부근, 직전 상한가 부근이 깨진다면은 요거는 이제 추세 이탈로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평소 대비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평소 대비 거래량이 좀 괜찮다, 뭐 약간 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때는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70조 시장 선점 전기차 폐배터리법 만든다. 이건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2차 전지 사업이 발달하면서 이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왔었던 문제인데, 요것도 관련 법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직 만든다라고 한 거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법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쪽 사업도 크게 좀, 이쪽 테마도 크게 갈 수 있는데 아직은 만들어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폐배터리 관련주 쪽은 MPC와 영화테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주진 않았어요. 일단 요런 저항대 자리를 돌파하는지, 관건은 이제 거래량이죠. 뉴스가 있어도 요거를 인정해주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영화테크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없어요. MPC가 가끔씩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눈에 띄는 큰 장대 양봉은 없죠.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해 두시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원대 정도만 올라와 주면은 아마 시장에서 관심 받을 거예요. 이 만원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한호가 올라가는 게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실시간 종목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이하에서는 굳이 매매하지 마시고요. 만원 정도 올라왔을 때 요때부터 한번 관심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윤 당선인 내일부터 2박 3일 호남부터 영남 찾는다. 이런 기사인데 어디를 방문하냐 봤더니 호남 지역에서는 새만금 20일 오전 새만금과 전북 일대를 돌아본다. 이때 이제 새만금 관련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돌려보니까 그나마 좀 모헨즈가 종가상으로 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 역시나 이런 좀 저항대,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다 이겨내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해서 저항대 자리를 돌파하는지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요런 종목들 미리 이제 매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서 어디에서 지지가 나왔고 어디가 저항인지 미리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지지하는 구간들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만약 돌파 매매 노리신다면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지지하는 걸 좀 보는 게 좋아요. 6,250원 자리 구간이 직전에 이제 저항 자리였는데 요런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나오는지, 요 저항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하시고 요 자리를 이탈하고 밀렸을 때는 그냥 손절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일단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시장에 주도 테마가 지금 없다 보니까 저도 딱히 좀 드릴 말씀은 많이 없는데, 식량, 사료, 비료, 뭐 농업 이쪽으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것 같고, 쌍용차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워낙 또 종목들이 재무 상태나 썩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꼭 매매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테마들, 강한 테마들이 나오실 때까지는 최대한 좀 매매를 줄이시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 좀 줄이면서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강한 주도 테마 나오거나 좀 괜찮은 새로운 테마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몸을 사리시면서 시장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